얼마 전 최하정님의 유튜브에 윤여정님이 나와서 가방 속에 뭐가 있는지를 보여줬는데 아주 재미있는 파우치가 하나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자마자 이걸 만들어야겠다 뭐 생각했어요. 바로 오늘 만드는 게 그거니까 잘 따라 만들어 보세요. 바로 시작할게요. 다 만들었어요. 거의 다 완성했어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쫄딱 망했습니다. 도저히 회생불능으로 망했어요. 그래서 사실 멘붕 됐고요. 만드는 방법 자체가 틀렸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만들었어요. 그런 이유로 오늘 영상은 앞에서 망친 영상이 있고요. 다시 만든 영상이 있는데 두 영상을 적절히 섞으면서 보여드릴게요. 헷갈리지 마세요. 참고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이 방법은 생초보도 완벽하게 예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니까 꼭 만들어 보세요. 스마이슨. 저는 이런 브랜드가 있는 것도 몰랐어요. 제가 워낙 명품에 관심이 없는데 암튼 처음 들은 브랜드인데 오늘 만드는 이 멀티 파우치가 꽤 괜찮아요. 물론 저는 이거를 실물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사진으로만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이즈나 지퍼 안에 모습이 어떤 건지는 저는 몰라요. 그냥 제 마음대로 상상하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스마이슨 진짜 상품이랑 똑같지 않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비슷하게 그런 스타일이에요. 여기 필요한 재료는 지금 여기 뜨죠? 그거 보면 되고, 패턴은 더보기에 제 블로그 주소 올려놓을게요. 그거 클릭해서 다운받아서 저 똑같이 따라 만들면 돼요. 메인이 되는 겉가죽은 두께 1.0에서 1.2 사이 그 정도 두께의 소가죽을 사용했고요. 저는 0.3mm짜리 아주 얇은 양가죽도 사용했는데 만약에 여러분한테 양가죽이 없다면 뒤에서 알려드릴게요. 패턴을 출력하면 이런 모습이죠?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랑 여러분이 출력하는 건 약간 다를 수 있어요. 많이 수정했어요. 여러분에게는 수정한 거를 올렸어요. 먼저 이렇게 생긴 패턴 가져오세요. 그래서 이 모양으로 잘 나오는데 이 작은 손잡이는 뒷면에 두꺼운 종이를 붙여서 자르면은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을 거고, 이 지퍼 칸을 자를 때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12mm짜리 원형 펀치로 구멍을 먼저 뚫고 이렇게 일자로 잘라주면 돼요. 저는 애매한 곡선이 있는 패턴 같은 경우에 뒤에 두꺼운 종이를 붙여서 그냥 자처럼 사용할 적이 많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쓰면 조금 편할 거예요. 겉 가죽으로 소가죽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소가죽 한 장 뒤에는 100g짜리 부직포를 붙였고 또 다른 소가죽 한 장 뒤에는 제일 얇은 LB를 붙였어요. 제가 망쳤던 그 영상에서는 앞뒤판을 다 노란색으로 했고 다시 만든 거는 앞뒤판 가죽의 색깔을 다른 걸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각각의 보강제를 잘 붙여서 가져오세요. 이제부터 중요해요. 지금 가르쳐주는 방법이 새로 바뀐 방법이니까 꼭 이 방법으로 만드세요. 이렇게 보강제를 다 붙인 겉가죽을 가져와서 한쪽 면에 저처럼 띄엄띄엄 양면 테이프를 붙여요. 그리고 당연히 껍질 다 떼어야죠. 그리고 보강제끼리 마주보게 잠시 붙여요. 그리고 패턴을 가죽 위에 올리고 뺑 돌면서 10mm 종이 테이프를 다 붙여요. 그리고 패턴을 자세히 보면 이런 표시가 있거든요. 이거를 종이 테이프 위에 표시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이 표시는 펀치로 코너를 자를 때 좀 더 예쁘고 편하게 자르기 위한 가이드라인이에요. 뭐 할 사람만 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머리를 뽀글뽀글하게 볶았어요. 그랬더니 저렇게 숨길 수 없는 미친 머리가 계속 나오거든요. 여러분이 이해해 주세요. 제가 여기서 사용한 펀치는 코너 펀치 20mm 아니면 반달 펀치 45도 20mm라고 해요. 이 펀치를 사용했고 지금 펀치로 코너를 먼저 잘라요. 그리고 나서 종이 테이프 안쪽 선으로 다 자르는데, 즉 패턴하고 똑같은 크기로 자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를 때 아무것도 아니지만 칼날 하나를 잘라서 날카로운 상태에서 자르는 게 훨씬 예뻐요. 어우, 저 머리. 저 머리 어쨌든 다 잘라오면 이런 모습이 되죠. 그러면 종이 테이프든 뭐든 아무거나 여기가 위쪽이야 라는 표시를 해요. 앞뒷면 모두 다요. 여기가 위야. 이 표시는 끝까지 가져갈 표시예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라인 테이프를 뺑 돌면서 다 붙이고 전체적으로 그리프를 다 쳐요.
원래는 이렇게 그리프 치는 작업을 맨 마지막에 했죠. 제가 망한 포인트가 바로 그거였어요. 그래서 만드는 방법을 바꿨다는 게 그리프 작업을 먼저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정상적인 방법은 아닌데 예쁘게 만들 수 있는 비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하는 이 작업을 지금 완벽하게 끝내야 돼요. 이렇게 그리프 다 찍었어요. 그러면 라인 테이프도 다 떼고 안쪽에 붙여놨던 양면 테이프도 다 떼어주세요. 그리고 패턴 가져와서 패턴을 안쪽에서 올려보면 지퍼가 들어가는 위치를 알 수 있죠. 그 위치를 은펜이나 뭐나 아무거나 대충 이쯤이야 뭐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당연히 2개 다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자리에 본드 칠하고 본드가 다 마르면 보강 테이프를 붙여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잘못한 거는 저는 보강 테이프 20mm짜리를 붙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너무 폭이 좁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위아래 그리프 친 자리도 보강 테이프를 붙이고 작업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만들려면 저렇게 재단하기 전에 보강 테이프 넓은 거를 붙인 후에 재단을 했어야 돼요. 앞에서 망친 거에는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그걸 좀 놓쳤어요. 뭐 크게 상관은 없는데 그냥 보강 작업을 덜 하면 좀 찜찜해요. 그래서 저는 그 찜찜함이 싫어서 나중에 보강 테이프를 조금 더 붙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애초에 좀 넓은 거를 붙이거나 아니면은 뭐 보강 작업을 다 한 다음에 자르거나 그렇게 지퍼 부분 다 보강 작업하면 가죽 앞면에서 패턴을 올리고 패턴을 어느 정도 고정시켜요. 이 영상에는 제가 이런 식으로 대충 고정시키는 것밖에 안 나왔는데 사실은 그 영상이 없어서 제가 말로 설명할게요. 그냥 이렇게만 붙이면 움직이기 때문에 작업하는 게 조금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처럼 하세요. 1차로 이런 식으로 고정을 잠시 시키고 2차로 종이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요. 당연히 밑에도 붙여야죠. 그런 다음에 자르면 움직이지 않고 정확하게 자를 수 있어요. 그래서 양쪽에 12mm짜리 원형 펀치로 먼저 구멍을 뚫고 그 선을 연결해서 자르면 돼요. 그렇게 2장 다 잘라서 가져오면 이런 모습이고 뒷모습을 보면 보강 테이프 붙인 부분이 좀 눈에 거슬리죠? 저게 뭐야? 그래서 제가 앞에서 보강 테이프를 넓게 붙여라 아니면 보강 테이프를 붙인 다음에 잘라라 뭐 암튼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제가 나중에 왜 수정했는지 이해되죠? 그리고 이거 보면 알겠지만 지퍼 들어가는 자리에 크리저로 라인을 표시했어요. 만일 여러분한테 크리저가 있다면 지금 이 작업을 하세요. 없으면 할 수 없고요. 이만큼 만들었으면 일단 한쪽에 잠깐 놔둘게요. 이번에는 지퍼 손잡이를 만들게요. 손잡이가 의외로 까다로워요. 저는 소가죽이랑 보강 테이프랑 얇은 양가죽 이렇게 사용했는데 얇은 양가죽이 없는 사람은 얇은 양가죽 안 붙여도 되고요. 그냥 보강 테이프까지만 붙여도 돼요. 내 거 아니니까 알아서 하세요. 소가죽 뒤에 본드칠하고 약은 척하고 보강 테이프 앞면에도 미리 본드칠 해놓을게요. 그리고 양가죽 뒷면에도 본드칠 다 해놓고요. 본드가 다 마르면 소가죽 위에 보강 테이프 붙이고 또 양가죽도 붙이고 영상 찍는 게 아니라면 그냥 쓸 텐데 영상으로 찍어야 되니까 지저분한 거 다 정리했어요. 그리고 롤러로 밀고 그러면 지퍼 손잡이 베이스는 만든 거예요. 그리고 지퍼 손잡이랑 똑같은 크기로 지퍼 손잡이 4개를 잘라오세요. 각자 제주껏 정확하게 잘라오면 되는데 손잡이의 허리 부분이 짤록하게 들어갔잖아요. 그 부분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원형 펀치 중에 대충 비슷한 걸로 대충 비슷하게 자르면 돼요. 그렇게 잘라오면 이런 모습이 되고 끝부분은 그냥 아무거나 원형 펀치로 끝에 조금씩만 쳐주세요. 이때 한쪽에 무거운 문진을 올려놓고 펀치로 치면 좀 덜 밀릴 거예요. 그냥 대충 조금씩만 자르면 돼요. 그렇게 자르면 이런 모양이 되고 이제 길이매를 할 건데 먼저 여기랑 여기를 길이매만 2번씩 칠해요. 그래서 다 말린 다음에 지퍼 고리에 가죽을 다 끼우고 여기랑 여기에 본드 칠해서 본드가 다 마르면 붙여요. 당연한 얘기지만 삐뚤어지지 않게 잘 붙여야 돼요. 원래 스마이슨 멀티 지갑을 보면 손잡이의 바느질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만들려고 했는데 손바느질로 그렇게 하면 너무
조잡해 보일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일자로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꼬매든 저렇게 꼬매든 여러분 취향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일자로 그리프 찍었고 바느질을 다 해서 가져오세요. 이때 실의 길이는 이거의 4배로 하면 안 되죠. 너무 짧아요. 그냥 한 6배, 7배 그냥 길게 해주세요. 그렇게 맨 마지막 땀까지 바느질 다 하면 매듭을 저 가죽과 가죽 사이, 즉 저 옆면으로 실을 빼서 마감하는 게 제일 깔끔하겠죠. 꼭 그러라는 법은 없지만 저 가운데로 실을 빼서 저기서 묶는 게 가장 좋은데 저는 안 묶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실을 각각 다른 방향으로 빼서 짧게 잘랐어요. 저렇게 해도 풀러지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 코너 부분을 우리가 앞에서 대충 잘랐잖아요. 그 대충 자른 코너 부분을 거친 사포로 좀 다듬어서 예쁘게 만들고 오차도 줄여주세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뺑 돌면서 기림에 한 번, 후놀이 2번, 기림에 한 번 발라요. 그렇게 지퍼 손잡이 4개를 만들어 오면 짠! 이거 만드는 게 은근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까다로워요. 예쁘게 만들어 오세요. 그런데 기림에 통 연 김에 한 가지 더 기림에 할게요. 지금 제가 표시하는 여기랑 여기를 기림에 한 번, 후놀이 2번, 기림에 한 번 해서 가지고 오세요. 여기는 기림에가 살짝 도톰해도 예뻐요. 지금 보여지는 이 영상은 제가 기림에 다 한 거예요. 기림에 꼭 다 해서 가져오세요. 이제 지퍼 만들게요. 지퍼는 다양한 색깔을 이용해서 만드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만들었고 여러분은 어떻게 만들던지 그건 뭐 마음대로 하세요. 이거는 제가 앞에서 만들었던 나를 열받게 했던 그 쫄딱망한 멀티 파우치예요. 이 파우치는 어차피 쓸모없는 거라서 버릴 거고 저 지퍼 손잡이만 살려서 쓸 거예요. 3호 지퍼를 사용할 거고요. 저렇게 패턴에 앞뒤 스토퍼 포함해서 194mm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믿을 게 못 돼요. 이거는 모두 다 크기가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건 믿을 게 못 되고 여러분이 각자 사이즈에 맞게 지퍼를 만들면 되는데 이 안에 앞, 뒤 스토퍼가 모두 다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퍼를 만들어서 가져오세요. 이 영상을 편집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여러분이 저 겉가죽을 보고 헷갈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영상은 제가 망쳤다고 표현하는 그때 찍은 영상이니까 옆에 이런 식으로 종이 테이프가 붙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만드는 방법에서는 저 종이 테이프가 없는 게 정상이에요. 똑같은 거를 또 만들다 보니까 또 찍기 귀찮아서 저런 영상은 그냥 앞에 거 쓰면 되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편집하면서 보니까 좀 헷갈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헷갈리지 마세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저 겉가죽이 아니고 지퍼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지퍼 만들 줄 알 거고 혹시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제가 위에 링크 걸어 둘 거고요. 이렇게 지퍼 뒤쪽에 지퍼 날 다 빼고 라이터로 휘리릭 하고 저는 지금 여기서 슬라이더에 지퍼 손잡이를 끼워서 만들었는데 여러분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지퍼 손잡이를 맨 마지막에 끼우는 게 훨씬 편할 거예요. 그런데 제 습관이 지퍼 손잡이를 좀 빨리 끼워요. 저는 나중에 끼워서 그게 빠그라진 적이 몇 번 있어서 미리 끼우는데 이렇게 미리 끼우면 나중에 조금 번거로운 게 있더라고요. 암튼 지퍼 손잡이를 끼워도 되고 아니어도 되고 분명한 거는 현재 상태에서 슬라이드를 끼우고 뒤를 막고 지퍼를 닫은 상태에서 확실한 지퍼의 길이를 알아내고 볼펜으로 여기까지야 표시했어요. 그리고 다시 또 앞쪽에 지퍼 날을 빼고 라이터로 정리하고 앞쪽도 스토퍼로 막았어요. 그리고 지퍼를 닫은 상태에서 확인했고요. 이렇게 딱 맞으면 돼요. 간단하죠? 이렇게 지퍼 4개를 만들어 오세요. 알록달록한 게 예쁘죠? 그리고 지금 저 겉판에 지퍼를 붙일 거예요. 이런 모양으로 붙이면 돼요. 하나는 이런 모양이면 하나는 반대 방향 이런 모양으로요. 저는 이거를 붙일 때 양면 테이프를 이렇게 붙인 다음에 가죽에 붙였어요. 저는 여기서 본드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알아서 참고하세요. 지퍼를 다 붙이면 이런 모습이 돼요. 여러분이 여기서 봐야 되는 거는 지퍼를 잠궜을 때 슬라이더가
지퍼 손잡이가 어느 방향으로 가 있는지 그걸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해서 완성해서 가져오세요. 아, 뒷모습도 보여줄게요. 뒷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너무 쉽죠? 이해했죠? 이번에는 카드칸이나 포켓 뭐 이런 거를 만들게요. 먼저 카드칸 포켓을 만드는데 이 카드칸 패턴은 이거랑 패턴 그대로 잘 나오면 되고, 이런 파우치 패턴 자를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여러분이 A4 용지로 인쇄를 했는데 옆에 이 외곽선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사이즈를 써놨으니까 여러분이 잘 참고해서 이 사이즈대로 잘라야 돼요. 먼저 50g짜리 부직포 뒷면에 이 패턴을 올려서 패턴하고 똑같은 크기로 잘라요. 그리고 나서 아주 얇은 양가죽 뒷면에 붙여요. 저 양가죽은 두께가 0.3 정도 되는데 여러분이 저런 양가죽이 없을 수 있어요. 만약에 저런 양가죽이 없다면 이렇게 생긴 지갑에 속지로 쓰는 안감 있죠? 그냥 이걸로 만들면 돼요. 아니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죽 중에 가장 얇은 걸로 만드세요. 그래서 부직포 위아래 10mm 종이 테이프를 붙이고 종이 테이프 바깥 선으로 잘라요. 그리고 옆면은 부직포랑 똑같이 자르면 돼요. 그리고 종이 테이프 다 떼고, 저게 20mm짜리 보강 테이프인데 저걸 반으로 갈라요. 좀 길게 잘라야 돼요. 여기저기 보강 테이프 붙이는 곳에 다 폭이 좁은 보강 테이프를 붙일 거거든요. 그래서 위아래 보강 테이프 붙이고 본드 바르고, 본드가 다 마르면 시접 기똥차게 접는 방법으로 예쁘게 시접을 접어주세요. 이거는 카드칸 겉면으로 쓸 아주 얇은 양가죽이고, 이거는 그 뒷면에 붙일 카드 안감이에요. 여러분한테 이 얇은 양가죽이 없으면 겉면도 이 카드 안감으로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카드 안감을 한쪽을 반듯하게 잘라요. 크기는 대충 가죽보다 크면 되고 모두 3장 잘라서 갖고 오면 돼요. 그리고 카드칸으로 쓸 가죽 가져와서 10mm 종이 테이프 하나 붙이고, 그 종이 테이프 아래 바짝 붙여서 보강 테이프 붙이고, 안감 뒷면에 전체 본드 칠하고 가죽 뒷면도 전체 본드 칠해요. 그래서 본드가 다 마르면 종이 테이프가 있는 이 선에 맞춰서 안감을 붙이고 종이 테이프 떼고 시접 접을 만큼 본드 칠해서 본드가 다 마르면 시접을 깔끔하고 반듯하게 접으면 돼요. 그렇게 카드칸 베이스 3개 만들어서 갖고 오고, 카드칸 안쪽에서 저 위가 시접 부분이죠. 카드칸을 올리고 음펜으로 외곽선을 그려요. 그리고 패턴하고 똑같은 크기로 카드칸 3개를 다 잘라오세요. 그리고 나서 저는 크리저로 위에 라인을 표시해줬어요. 자고로 카드칸은 위에 저 뚜렷한 열선이 있는 게 예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한테 열선이 있으면 열선으로 좀 그어주세요. 그러면 카드칸은 완성이고, 카드칸이랑 앞에서 만든 베이스랑 다 가져오세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카드칸이 2개고 사각형으로 생긴 카드칸이 하나예요.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아, 또 시간 없는데 빨리빨리 할게요. 패턴을 보면 어디부터 어떻게 카드칸이 들어가는지 표시가 있어요. 저는 그걸 따로 표시 안 하고 10mm 종이 테이프로 이렇게 표시했어요. 먼저 이렇게 생긴 카드칸을 가져와서 저 아래쪽에만 얇은 양면 테이프를 붙여요. 그리고 이 선에 딱 맞게 붙여요. 이제 종이 테이프 필요 없으니까 떼고 대충 위에서부터 8.5cm, 그러면 가죽 뒤집어서 안쪽에서 8.5cm 되는 곳에 음펜으로 표시, 그리고 그 선을 쭉 이어서 보강 테이프 붙이고, 귀찮으니까 본드 안 붙일 거예요. 그냥 보강 테이프만 붙일 거예요. 그리고 앞쪽에서 아래쪽 여기부터 여기까지 바느질해서 가져오세요. 그러면 이런 모습이고, 뒤를 보니까 보강 테이프가 잘 걸려 있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 선에 딱 맞춰서 10mm 종이 테이프를 하나 붙여요. 이렇게요. 그리고 다시 또 이렇게 생긴 카드칸 가져와서 아래쪽에 양면 테이프 붙이고 앞에서 만든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카드칸 다 붙였고,
가운데, 이 가운데를 한 번 더 바느질 하세요. 참고로 여기도 뒷면에서 보강 테이프 붙였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나마 복잡한 카드칸 끝! 그리고 이제 지갑용 안감 3장 가져오세요. 내부 파우치 이 크기는 2개 만들고 여권 지갑용 포켓은 하나 만들 거예요. 먼저 여권 지갑용 포켓. 이거는 길게 떠들어봤자 복잡하기만 해요.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안감 위에 패턴 올리고 위, 아래 종이 테이프 붙이고 지금 제가 표시하는 대로 잘라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본드 칠하고 본드가 다 마르면 보강 테이프를 붙여요. 10mm 종이 테이프 떼고 다시 이만큼 본드 칠해서 본드가 다 마르면 예쁘게 시접을 접으면 돼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롤러로 밀어서 납작하게 만들어주고요. 사이즈는 다르지만 만드는 방법은 똑같으니까 이렇게 카드칸이 없는 민자, 네모는 3개 만들어 오면 돼요. 이제 안감 다 만든 거예요. 이제 다 이어 붙여서 완성할게요. 먼저 이 카드칸이 있는 파우치를 가져와서 붙일 건데 지퍼 라인에 맞게 붙여야 돼요. 그런데 뒷면에서 붙일래니 그 라인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붙이면 되는데 열리고 닫히는 데 이상 없게만 붙이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붙일 거예요. 자, 헷갈리지 마세요. 왜 이렇게 붙이는지는 다음에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 뒷면 여기에 양면 테이프를 붙이고, 자, 이거 본드칠 해도 돼요. 저도 얼마 전까지 계속 본드칠 했는데 제가 본드칠을 한 이유는 양면 테이프를 붙이면 그 그리프 찍을 때 그 느낌이 안 좋아서 그 끈적끈적한 거 묻고 막 이런 게 싫어서 저도 본드칠하는 게 좋은데 이거는 본드칠하고 어쩌고 말리고 어쩌고 하면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냥 다 양면 테이프로 붙였어요. 뭐 각자 선호하는 방법으로 붙여서 앞쪽에서 지퍼 아래쪽만 그리프를 뚫어요. 그런데 저는 앞에서 열선으로 표시를 했는데 여러분은 안 했을 수 있잖아요. 지금 여기 바느질 라인을 표시 안 한 사람들은 라인 테이프를 붙인 후에 뚫어야 돼요. 뭐 당연한 얘기 했어요. 그래서 새들 스티치를 다 하면 이런 모습이에요. 딱 요만큼만 바느질해서 가져오면 돼요. 뒷모습은 뒷모습이 더 이쁘네요. 아니 어떻게 앞보다 뒷모습이 더 예뻐? 저기는 보이지도 않는 곳인데. 아니요. 그런데 사실 이 바느질 선이 조금 더 내려왔어야 됐을 것 같아요. 너무 끝에 매달려 있는 그런 기분이 들죠? 뭐 이미 만든 거는 할 수 없고 지금 양면 테이프 또 붙이는 거 봤죠? 이렇게 양쪽에 양면 테이프 붙이고 여기도 양면 테이프 붙여서 이 카드칸 파우치를 접어서 붙여요. 아, 또 나왔어 이 미친 머리. 아, 편집하기 힘들어. 정말 어이없게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자꾸 머리 나와서. 그래서 여러분이 딱 접어서 붙였을 때 아래쪽에 있는 지퍼가 요만큼만 보이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옆면을 여기부터 대충 이 정도까지 이렇게 꼬매서 가져오세요. 그럴 리는 없지만 문득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알려드려요. 이렇게 옆면을 꼬매는데 겉 가죽이랑 같이 꼬매는 거 절대 아닙니다. 지금 따로 만들어서 달고 있는 그 안감만 꼬매는 거예요.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누군가 겉가죽하고 같이 꼬맬까봐 문득 걱정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리는 없겠죠? 이게 끝까지는 꼬맬 수 없어요. 그러니까 꼬맬 수 있는 만큼 꼬매면 돼요. 그렇게 옆면 양쪽을 다 꼬맸으면 이번에는 여기부터 시작해서 삥 돌면서 그리프 찍고 새들 스티치해서 가져오세요. 그러면 짠! 됐죠? 뒷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간단해요. 그러면 이번에는 여권 들어가는 파우치를 붙일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카드칸 들어가 있는 거 방금 작업한 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고 여권 들어가는 파우치는 이렇게 대각선 방향에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어느 쪽에 어떤 파우치를 넣느냐를 제가 되게 많이 고민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대로 따라서 만드세요. 그래서 여기에 여권 파우치를 붙여서 완성해요. 파우치 안감 안쪽 면에서 양면 테이프 붙이고 지퍼랑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붙이고 아랫부분만 그리프 작업해서 새들 스티치하고
아래 양면 테이프 붙이고 양쪽 옆에 양면 테이프 붙이고 접어서 위로 올려 붙이고 양옆에 꼬매고 또 앞쪽에서 나머지 다 그리프 뚫고 다 꼬매서 가져오면 돼요. 앞에서 카드칸 만든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2개 더 작은 파우치를 붙여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하고 방법이 똑같고요. 그렇게 다 만들어서 가져오세요. 저는 이렇게 파우치 다 연결해서 가져왔어요. 이제 겉가죽 2장을 본드칠해서 붙일 건데 전체 본딩하는 게 아니고요. 미리 찍어 놓았던 그리프 자국 있는 그 정도, 즉 지금 제가 표시하는 이 정도만 본드칠해서 가져와요. 당연히 여기도 해야죠. 여기 본드칠할 때 끝부분에 본드를 너무 많이 바르면 나중에 붙였을 때 본드가 삐져나와요. 그러면은 기림에 할 때 되게 지저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조심해서 해야 돼요. 이제 거의 다 만들었으니까 신경 써서 깔끔하게 발라주세요. 양쪽 다 본드칠하고 본드 다 말려서 가져올게요. 본드 다 말랐고 만약에 지퍼 천이 저렇게 좀 지저분하면 뭐 정리하세요. 우리가 처음에 만들 때 이렇게 여기가 위쪽이야 라고 표시했죠. 그 표시한 위쪽 길이 맞춰요. 반대 방향으로 맞추지 말고요. 이거는 무조건 맞을 수밖에 없어요. 2장을 똑같이 포개서 자르고 그리프를 찍었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맞아요. 그러니까 잘 붙여보세요. 종이 테이프 떼고요. 저 정말 완벽하게 붙였어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뺑 돌면서 새들 스티치를 하면 돼요. 실의 길이는 전체 길이의 4배.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하면은 저는 여기부터 시작했어요. 이거 바느질 엄청 쉬워요. 구멍이 다 뚫려 있기 때문에 바늘을 넣으면 무조건 그 자리에 맞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바느질 해서 가져오세요. 이렇게 바느질 다 했고요. 저는 바늘을 이 가죽과 가죽 사이 여기로 뺐어요. 그리고 그냥 바짝 잘랐어요. 묶지 않았어요. 묶지 않아도 풀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바짝 잘랐어요. 그리고 나서 잊지 말고 손으로 바느질 라인을 쭉쭉 펴주세요. 그러면 정말로 훨씬 예뻐져요. 이제 맨 마지막 작업, 기리매를 칠할게요. 기리매는 전체적으로 뺑 돌면서 기리매 한 번, 후놀이 2번, 기리매 한 번 하세요. 기리매는 다들 할 줄 아니까 저는 기리매로 완성해서 가져올게요. 자, 모두 다 예쁘게 기리매 해서 가져오세요. 참고로 저는 기리매 색깔을 그레이로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나서 보니까 진짜 쓸만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보다 신경 써야 될 디테일이 많았어요. 그런 게 조금 어려웠고 처음에 망쳤던 게 속상했고 물론 처음에 저는 망쳤기 때문에 그만큼 배운 게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망쳤기 때문에 여러분도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저의 날아간 일주일이 아깝지 않더라고요. 이 멀티 파우치는 카드칸도 충분하고 여권도 충분히 잘 들어가고 영수증이나 등등 다른 조그만 것들을 넣기도 아주 좋아요. 그래서 쓸모가 많은 파우치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제가 2주에 한 번씩 영상 올리는 거 알죠? 2주 뒤에는 이거 만들 때 조심해야 되는 디테일한 스킬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올릴게요. 여기서 충분히 설명했지만 그래도 디테일한 스킬이 필요한 게 있더라고요. 그거는 2주 후 영상에서 자세하게 가르쳐 줄게요. 성질 급한 사람들은 그냥 이거 보고 따라 만들어도 충분해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영상 만들어서 가져올게요. 여러분은 구독이랑 좋아요 잊지 말고 꼭꼭 누르고 가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